브리코, 대유행, 오타쿠의 습격, 스캔들의 여왕, 수많은 이슈거리로 1980년대를 뒤흔들어 놓은 여가수. 본명 카마치 노리코. 1962년 3월 10일 후쿠오카현의 소도시 구루메시의 중산층 가정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와세다 대학을 나온 오빠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는 의사를 꿈꿨으나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하향하여 약대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하던 그녀는 후쿠오카 행사 때 본 고 히로미에 매료되어 돌연 가수를 꿈꾸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스 세븐틴 콘테스트에서 사쿠라다 준코의 제멋대로 비너스를 불러 지방 예선에서 우승하며 가수가 되겠다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좌절되고 만다. 하지만 당시 노리코의 목소리에 감탄한 CBS 소니의 음악 프로듀서 와카마츠 무네오는 그녀를 가수로 만들기 위해 여러 기획사에 소개하지만 기획사들은 그녀의 목소리보단 평범해 보이는 외모의 프로필만을 보고 모두 거절하게 된다. 이에 와카마츠 무네오는 마지막으로 섭뮤직 프로덕션의 사장 아이자와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 노리코를 적극 추천하지만 아이자와 히데요시 사장과 중역이었던 후쿠다 토키오 역시 그녀의 프로필을 보고 계약을 보류한다. 그러고는 얼마 후 히데요시의 요청도 있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며 노래가 녹음된 테이블들은 후쿠다 전무는 단번에 노리코의 목소리와 가창력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녀의 자택까지 찾아가 완강히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반드시 팔린다 라며 1년간 설득하는 성의를 보였고, 고3 여름 직접 도쿄로 상경한 노리코의 의지를 본 아이자와 히데요시 사장은 그녀와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당시 섭뮤직은 비교적 소형 기획사였고 사활을 걸었던 나카야마 케이코라는 기대주 대형 신인이 데뷔를 앞두고 있어 노리코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데뷔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케이코의 세일즈 성적은 좋지 않았고 사무소가 난간에 빠지자 세이코 본인의 강한 의지와 이를 본 케이코의 양보로 보통 10대 중반에 데뷔하는 다른 아이돌에 비해 다소 늦게 데뷔하게 된다. 데뷔가 결정된 그녀는 예명을 짓게 되는데 소속사에서는 아라타 아키코와 마츠다 세이코 두 가지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아라타 아키코라는 예명은 앞서 말한 나카야마 케이코를 위해 만들어 쓰다 채용되지 않은 예명이었고, 마츠다 세이코는 그녀가 가수로 데뷔 전 출연한 드라마 오다이 지니에서 본인의 배역명이었던 마츠다 세이코를 가져온 것으로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츠다 세이코를 결정한다. 그렇게 카마치 노리코는 마츠다 세이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1980년 4월 맨발의 계절로 데뷔하게 된다. 소속사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홍보하기 위해 그녀의 노래를 시세이도의 세안용품 에쿠보에 출연시키려 했으나 그녀의 볼에 보조개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하지만 사활이 걸린 소속사는 배역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노래를 CM송으로 쓰게 만든다. 이런 소속사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 그녀의 노래가 담긴 CM송은 일본 전역에서 날마다 방송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호응을 받기 시작. 데뷔 3개월여 만인 7월에 5천여 명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다. 이에 힘입어 그녀는 1980년 8월에 두 번째 싱글곡인 푸른 산호초를 발표하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터져 이 곡으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0개의 각종 신인상을 독차지하며 데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전국 아이돌 인기의 바로미터라 불린 브로마이드 포스터 판매량이 1위로 오르게 된다. 그 후 마츠다 세이코의 모든 것은 이슈화되었는데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세이코짱 컷이라 불리며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켜 일반 여성은 물론 당시 아이돌들까지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일제히 따라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세이코 본인은 세이코짱 컷이 한참 유행하던 1981년 연말에 숏컷으로 스타일링을 바꾸지만 이건 역시 곧바로 숏컷 열풍으로 바뀌었다고. 그녀는 또한 브리코로도 유명했는데 수상 때마다 감격하여 얼굴은 울고 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아 마츠다 세이코는 거짓 눈물이라는 이미지가 팽배해졌다. 또 다른 유명 브리코로 노래를 조르던 도중
가사를 먹어 "아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귀엽게 보이려 일부러 실수를 가장한 컨셉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에 대해 마츠다 세이코에게 왜 브리코를 고치지 않는가 라고 묻자, 그녀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대중들에게 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1982년 FNS 가요제에서 들장미의 에티드로 대상을 수상하였을 때 세이코가 마스카라까지 번져가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본 사회자가 "이번엔 진짜 눈물이 나오나 봅니다" 라는 발언을 하여 팬들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사회자는 1년 뒤 FNS 가요제에서 당시의 멘트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브리코 캐릭터는 무대 위에서의 컨셉으로 라디오 등 자신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에서는 꾸미지 않는 털털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마츠다 세이코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얼마나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녀를 소속사 사장이었던 아이자와 히데요시는 팬들이 원하는 걸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그 자리에 맞는 분위기를 만드는 머리의 비상함과 프로 근성이 만든 교묘한 자기 연출이 마츠다 세이코라는 가수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였으며, 그녀를 키운 후쿠다 전무는 마츠다 세이코는 스스로 운을 붙잡았다. 더욱이 그녀가 성공한 이유는 목소리가 뛰어난 것과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평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전성기 시절 매우 하드한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기에 곡을 받아서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 음반 녹음 당일날 데모곡을 듣고 바로 레코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겨우 두세 번 데모곡을 들었음에도 곡을 이해하고 금세 불렀기 때문에 프로듀서들로부터 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는 그녀의 센스가 뛰어난 점도 있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목을 혹사당해 한동안 허스키한 목소리로 변하자 관리와 변화를 통해 톤 자체를 바꾸는 노련함 등에서 그녀의 지독한 프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마츠다 세이코는 수많은 화제를 만들며 1980년에서 88년까지 바람은 가을색, 체리 블로썸, 여름의 문, 하얀 파라솔, 붉은 스위트피, 연갈색의 머메이드, 들장미의 에티드, 비밀의 하원, 천국의 키스, 유리의 사과, 눈동자는 다이아몬드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면서 24곡 연속 오리콘 차트 1위, 80년대 역대 가수 중 음반 총 판매량 1위를 달성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긴다. 마츠다 세이코의 성공은 당시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와도 맞물려 인기의 부스터를 달게 되었는데, 마츠다 세이코론이라는 한 책에서는 80년대 마츠다 세이코는 도시적이고 생활 감각이 결여된 여자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마츠다 세이코의 삶의 방식은 버블 시대의 여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에 패전한 후 일본은 경제 강대국이 되기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결과 경제 수준은 높아졌으나 예부터 내려온 여성은 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시국에 등장해 도시적 현대 여성을 표방한 마츠다 세이코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타 아이돌과는 다른 남녀 쌍방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음악적으로는 버블 경제 시대답게 엄청난 자본력을 쏟아붓고 해외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등 아낌없는 투자로 고퀄리티의 음반을 제작하여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으며, 소비 성향도 아이돌 전성시대에 맞게 팬덤이 형성되어 팬미팅, 각종 굿즈 등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일명 오타쿠, 매니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브컬처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녀의 인기에 크게 기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터치의 여주인공 아사쿠라 미나미가 그녀를 모티브로 만드는 등 80년대에는 그야말로 모두가 마츠다 세이코라는 존재에 푹 빠지게 된다. 또한 80년대 중후반에 데뷔한 여성 아이돌들의 대다수는 마츠다 세이코를 동경해 아이돌이 되었다라고 인터뷰한 경우가 많았는데, 라이벌이자 데뷔 후배인 나카모리 아키나도 그녀의 팬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였고, 80년대 중반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이었던 오냥코 클럽의 주요 멤버 유유, 모닝구 무스메의 이이다 카오리, 미치시게 사유미,
AKB48의 카시와기 유키와 NMB48의 와타나베 미유키 등이 그녀의 팬으로 유명하며, 와타나베 미유키는 2014년 자신의 첫 솔로곡을 마츠다 세이코의 오마주라는 방식을 채용하여 앨범 자켓도 세이코의 여름의 문을 흉내내고 세이코짱 컷까지 똑같이 따라했을 정도로 열성 팬임을 알렸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러브레터와 드라마 비치보이즈 등 세월이 흘러도 그녀를 언급할 정도로 마츠다 세이코는 그야말로 동시대가 사랑한 연예인, 연예인들의 연예인, 시대를 초월한 대아이돌이라는 평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그녀에게 독이 되기도 했는데, 1982년 돌연 데뷔 전부터 동경했던 고히로미와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쇄도하는 기자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그녀에게 해명을 원했고, 세이코는 고히로미도 이런 보도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도 지금 데뷔한 지 2년째로 영화도 갓 찍기 시작한 시점이라 결혼이나 연애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고히로미가 이상형인 건 맞지만 이는 일반적인 동경의 의미에서다 라며 신인답지 않은 차분함과 당당함으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후에 공개 연애를 인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1983년 3월 28일 마츠다 세이코가 오키나와 공연에서 갑자기 난입한 팬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19세의 정신병을 가진 팬으로 30cm의 쇠몽둥이로 머리 부근을 구타당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알려졌지만, 과장된 것으로 실상은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로 유명한 사람인 마츠다 세이코를 때리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이 사건으로 양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고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은 마츠다 세이코는 오랜 시간 오키나와에서 공연을 하지 못하다가 23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복귀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983년 8월 1일 마츠다 세이코는 14번째 싱글인 유리사가 스위트 메모리즈를 발표. 이 앨범은 특이한 것이 메인곡은 유리사과였으며, 스위트 메모리즈는 사실 산토리의 캔맥주 광고의 상업곡으로 만들어져 펭귄 애니메이션으로 된 맥주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의 음악치고는 노래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원곡의 가수를 궁금해했으나 광고에 원곡 가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후에 광고에 마츠다 세이코의 크레딧이 추가되면서 레코드 판매량이 급상승. 동년 10월 20일에 새로운 재킷 사진이 부착된 싱글로 다시 발매된다. 이후 마츠다 세이코 본인과 광고에서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주게 되면서 각각 8월, 10월에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고, 총 판매량 85만 장 이상으로 마츠다 세이코의 작품 중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제25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편곡상을 받게 된다. 이 무렵 마츠다 세이코의 대악마라 불리는 또 다른 대아이돌 나카모리 아키나가 데뷔 1년 만에 큰 인기를 얻어 라이벌이라 칭해지면서 그녀를 바짝 쫓고 있었다. 이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마츠다 세이코는 1984년 갑작스럽게 하와이에 단기 유학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시기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 8월에 발표된 싱글 핑크 모차르트에서 세이코는 더 이상 통통 튀며 설레하는 여자아이가 아닌 농밀한 사랑을 나누는 숙녀를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화장이 점점 진해지면서 예전 풋풋하고 귀여운 느낌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게 된다. 1985년 1월 23일 그녀는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연인이었던 고히로미와의 결별을 선언하는데, 그녀의 다시 태어나면 꼭 함께 있자고 맹세했습니다 라는 말에 당시 호텔방에서 이 기자회견을 본 고히로미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벌레가 되면 어쩌라고 그런 말을 라며 반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또 다른 이야기론 둘은 합의된 이별이었고 인터뷰 역시 고히로미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어찌됐든 고히로미와 헤어진 그녀는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인 4월 12살 연상인 배우 칸다 마사키와의 약혼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는데, 결혼을 앞두고 타하라 토시히코와 함께한 무대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 이에 대해 데뷔 동기이자 친한 친구로 케미를 맞춰온 둘이었기에 젊은 나이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여러 감정이 올라와 눈물을 보이지 않았나 싶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에 타하라 토시히코를 사랑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마츠다 세이코와 칸다 마사키의 결혼은 이시하라 유지로에 의한 정략 결혼이라는 설도 나돌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1985년 6월 24일 예정대로 칸다 마사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려 1억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초호화 결혼식은 아사히 TV에서 10시간 독점 중계 방송까지 하게 되고 34.9%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게 된다. 시간은 흘러 1986년 딸인 사야카를 낳은 후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주부로서 일이 늘어나겠다는 질문에 그녀는 미안하죠 라는 대답으로 계속해서 연예계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남편인 칸다 마사키 역시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이는 당시 여자 아이돌이 결혼 후에는 은퇴를 하고 가정주부가 되는 수순을 밟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으로 그녀의 야망이 돋보이는 부분인데 저 당시 인터뷰 때도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마츠다 세이코는 홍백 가압전을 끝내고 남편이 있는 하와이로 혼자 간 상태였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 나간 그녀의 당돌함은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무책임한 어머니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1987년 앨범 스트로베리 타임이 히트작이 되면서 당시 여성들에겐 신여성상의 표본 마마돌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응원과 인기를 얻게 된다. 연말에는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조용필의 인터뷰 상대로 KBS 가요대상에 출연한 적 있으나 당시 국내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금지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거의 몰랐었다고. 이런 그녀의 행보에 아이자와 히데요시는 세이코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성격이다. 나도 그런 면이 있지만 세이코는 그 이상이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녀의 당돌함에 기가 찼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당돌함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는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데 1989년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뉴욕에 체류 중 라이벌인 나카모리 아키나의 연인이었던 콘도 마사히코와 불륜 의혹이 터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루머로 당시 세이코는 일 때문에 마사히코를 만났고 미래가 아닌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였다고 밝히면서 교제 따윈 있을 수 없다라며 완강히 부인하면서 일단락되게 된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마츠다 세이코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직접 하며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해외 진출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스캔들 루머를 낳게 되는데 미국 진출 선언 후 유명 아티스트와의 접촉을 시도한 그녀는 1990년 6월 당시 유명했던 유키즈 언더블럭의 멤버 도니 월버그와 함께 더 라이 컨비네이션이라는 싱글로 활동. 괜찮은 반응까지 보이면서 기회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유명세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이후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도니 월버그와의 연문설만을 남기며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 계속되는 스캔들에 휩싸이며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마츠다 세이코. 1993년 백댄서였던 알란 리드를 세이코 본인이 직접 프로듀서해 가수로 데뷔시키지만 돈 문제로 둘의 사이는 틀어지게 되고 심지어 알란이 세이코를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알란이 패소했다는 말과 세이코가 거액을 주고 합의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진실은 알려진 바 없다고 한다. 또한 1994년 세이코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영어 강사 제프 니콜스가 세이코와의 일들을 폭로하는 책 진실의 사랑을 출간하였는데 책의 내용에는 세이코가 미국에 있었던 3년간 자신과 있었던 미라나 러브레터 등이 실려 있어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 진실이다 혹은 돈을 노리고 세이코를 이용해 만들어낸 소설이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는 세이코 자신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저런 루머가 생긴 거라며 희대의 스캔들 여왕으로 낙인 찍혀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위기에도 오히려 논란의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역으로 화제를 만들어내는 뷰티클리 타카노 유리의 이미지 캐릭터로 채용되어 서양인과의 스킨십과 노출을 선보이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1996년 본인이 직접 작사를 맡은 싱글 당신과 만나고 싶어서 미싱유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판매량인 110만 장 판매는 물론 약 8년 만에 오리콘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하며 셀프 프로듀싱 또한 재능을 빛내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그녀가 끊임없는 스캔들 논란의 중심에 있자 남편 마사키에게도 그녀의 스캔들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지만 마사키는 전 일본이 안 믿어도 내 아내를 믿습니다 라고 발언하나 1997년 1월에 둘은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된다. 이혼한 지 2달 후 딸인 사야카를 치과에 통원 치료하는 과정에서 6살 연하 의사인 하타노 히로유키와 연을 맺어 1998년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 당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비비빅하고 느낌이 왔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당시의 결혼을 비비빅콘이라고 칭할 정도로 세이코의 마수는 어마어마했다. 이로 인해 마츠다 세이코는 일본의 마돈나라고 불리게 된다. 하지만 재혼 2년 만인 2000년 12월에 마츠다 세이코는 단독 이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혼의 배경에는 70년대 아이돌 출신 싱어송라이터 하라다 신지가 있었다. 둘은 함께 앨범 작업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졌고 서로 이혼을 발표했지만 끝내 결합하지 않고 사귀다 2004년에 결별하게 된다. 2000년은 마츠다 세이코의 데뷔 20주년이 되던 해로 그녀는 7월부터 8월까지 2000 콘서트 투어를 진행했고 9월엔 옛 연인이었던 고 히로미와 듀엣곡 트루 러브 스토리를 발표해 놀라움을 전했다. 이후 2004년 관리차 한 마사지샵에서 격투기 출신이던 11살 연하의 마사지사 카다와 마사미치를 자신의 매니저로 영입. 어머니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동거까지 하게 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이 그는 유명 개그맨 기타노 타케시의 군단에서 일했었고 딸 이코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것. 게다가 기타노 다케시가 딸과의 결혼 비용 및 집을 사는 자금으로 3천만 엔의 거금을 주었는데 그 뒤 행방불명되었고 그런 그가 마츠다 세이코의 매니저로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다케시는 딸의 장래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고 금전 문제는 그에게 푹 빠져있던 세이코가 해결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녀였지만 그 인기는 여전해 2006년 이전에 발매한 74매의 CD를 엮어 만든 10만 엔대의 초고가 앨범의 판매량이 2억 엔을 기록. 이 전까지 앨범 판매량에서 최고액의 앨범으로 기록된 전설적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6만 엔대 앨범의 기록을 16년 만에 갱신. 이후 발매 예정이었던 만 세트를 모두 완매시켜 판매량만 10억 엔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듯 세간의 이목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삶을 살아온 그녀의 모습과 그녀를 보며 살아온 동세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마츠다 세이코 여성의 시대 이야기가 2007년에 방영되기도 했다. 2010년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그녀는 팬클럽 회원을 위한 30주년 팬 모임을 개최하여 약 5천여 명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4회 연속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을 위하는 팬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무렵 치과 치료를 받다가 2살 연하의 기주쿠 대학 의학부准교수 카나와 히로마사와 눈이 맞은 그녀. 당시 히로마사는 15년 동안 함께한 8살 연하의 아내와 아이 둘이 있었던 유부남이었지만 세이코와의 결혼을 위해 이혼을 강행. 2년 뒤인 2012년 6월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9년간 그녀와 함께해온 매니저를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얻어 출퇴근시키며 계속해서 곁에 두자 주변에서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를 의식해 매니저를 교체했지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되면서 그녀의 남성 편력에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그녀의 인기는 식지 않았고 한 번만 맡아도 영광이라는 홍백가합전의 마지막 무대를 2014, 15, 2년 연속 맡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2016년 엑스제팬의 요시키에게 제공받은 싱글 장미처럼 피고 벚꽃처럼 지고가 차트 6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2020년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녀는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되면서 바람에 맞서는 한 송이의 꽃을 발매하는 것으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80년대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히트곡과 이슈를 남긴 시대의 아이콘이자 세기의 스캔들 스타. 환갑이 가까워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너쇼의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매년 콘서트를 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마츠다 세이코.
기존의 틀을 깨고 신여성상을 표방하는 모습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뤄내는 추진력,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당당함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전설로 만든 대단한 인물이다.